90세 어르신이 데이팅 앱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요. 5060 세대가 앱에서 만난 인연과 결혼까지 하는 세상.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맞아요. 오늘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시니어 만남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외로운 노년의 일시적인 유행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어떤 신호탄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걸 단순히 노인용 틴더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가벼운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오늘 자료들은 이 고령화 사회의 욕망, 또 기술의 역할, 그리고 나이듦에 대한 우리 인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입체적인 단서들이에요. 이 현상 아래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앱을 쓰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죠. 자료에 나온 숫자들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시니어 커뮤니티 시놀이라는 곳이 있는데 2년 만에 50세 이상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었고요. 또 데이팅 앱 실업은 출시 1년 반 만에 누적 다운로드가 12만 건. 12만 건. 네, 심지어 월간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만 3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건 뭐 더 이상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숫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현상이 더 명확해집니다. 주 사용층이 50대, 60대인데요. 특히 실업 앱은 60대 이용자가 56%예요. 과반을 차지하는 거죠. 60대요? 네. 바로 이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거든요.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새로운 경험이나 관계에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죠.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제 자녀 세대들만 쓰는 거라고 생각했던 온라인 만남이 이분들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놀랐던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최고령 사용자가 90대라는 점. 그리고 실업 앱을 통해서 결혼한 커플이 벌써 10쌍이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잠시만요. 90세 어르신이 스마트폰으로 프로필 사진 올리고 채팅을 한다는 게 솔직히 저는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더 보편화될 겁니다. 이게 두 가지 큰 변화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네. 첫째는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통계청 예측을 보면 2050년에는 7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42.9%에 달하게 돼요. 와,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기대 수명은 늘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은데 주변에 만날 사람은 점점 줄어들죠. 그 외로움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이 이 스마트폰 앱이라는 새로운 문을 발견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둘째는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적응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마트폰을 정말 능숙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남성 비중이 70%로 꽤 높다는 건데요. 네. 그 부분 중요하죠. 보통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여성 사용자가 더 많거나 비슷하지 않나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혹시 여성 사용자들이 느끼는 장벽이 더 크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남성분들이 관계에 대한 욕구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여성 사용자들은 안전 문제나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앱들이 안전과 신뢰를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가 여성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모여서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앱 기능들을 뜯어보니까 그냥 젊은 세대의 앱을 베낀 게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설계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특히 그 실업 앱에 88다방이라는 기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8분 동안만 무료로 채팅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 8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절묘한 장치입니다. 솔직히 저는 좀 의아했어요. 8분이라니. 서로 인사하고 통상명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감질나서 짜증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감질난다는 점이 핵심이거든요.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제한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8분이라는 제한 시간은 대화의 긴장감과 집중도를 확 높여주죠. 일종의 뭐랄까 디지털 밀당인 셈입니다. 디지털 밀당이요? 재밌네요. 네, 이 짧은 시간 동안 상대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랑은 더 얘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2,500원짜리 유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과금 모델을 넘어서요. 네네. 그러니까 가벼운 만남이라 장난을 거르고 정말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사용자들을 필터링하는 아주 영리한 장치로 작용하는 겁니다. 아하, 시간 제한을 두어서 오히려 관계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거군요. 사용자 경험 UX 설계도 인상적이었어요. 글자치기를 키우고 회원가입은 3초 만에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는 점이요. 맞아요. 특히 타이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 이 정확도가 95%에 달한다는 데모에서는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앱들의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니어용 앱을 만든 게 아니고요. 나이듦이라는 경험 자체의 그 불편함을 정면으로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아, 불편함의 해결. 그렇죠. 눈이 침침하고 손가락이 둔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두려운 그 많음의 장벽까지 기술로 허물어준 거죠. 위치 기반으로 동네 친구를 추천해주는 건 물리적 거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거고요. 네. 연락처 기반으로 지인을 차단해주는 기능은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런 디테일이 모여서 신뢰를 만들고 사용자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시니어 세대의 마음까지 읽어주고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사용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분명 어두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울리는데요. 특히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자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당연히 그 부분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앞서 남녀 성비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신뢰는 이 플랫폼의 존립 기반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24시간 내내 의심스러운 대화나 금전 요구 같은 키워드를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합니다. 또 3초 간편 가입으로 진입 장벽은 낮춘 대신에 그 이후에 안면 인식 기술로 본인 인증을 반드시 거치게 해서 유령 회원이라 사칭을 막고 있죠. 잠깐만요. 그건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3초 만에 가입은 엄청 쉽게 해놓고 뒤에서는 까다롭게 안면 인식까지 요구한다고요? 사용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죠. 일단 쉽게 들어오게 해서 앱을 경험하게 만들되 진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확실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앱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구나 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역효과도 있어요. 그렇군요. 개인정보 노출 없이 앱 내에서 안전하게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이런 플랫폼의 윤리의식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넘어서 아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업인연이라는 결혼정보 서비스인데 이건 그냥 앱에서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재무나 건강 상태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까지 사전에 확인하고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건 시니어 만남 시장이 빠르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이나 재혼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긴 그렇죠. 가볍게 차 한잔할 동네 친구를 찾는 사람, 함께 등산 갈 취미 모임을 원하는 사람, 진지한 연애 상대를 찾는 사람, 그리고 법적인 결합까지 생각하는 사람, 이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각각의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업인연처럼 배경조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결혼정보회사의 노하우를 디지털 플랫폼에 아주 영리하게 접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장 정말 돈이 될까요? 아무리 사회적 의미가 좋아도 비즈니스로서 성립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잖아요. 물론이죠. 상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네, 자료에 나온 숫자들은 시장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줍니다. 국내 시니어 여가 헬스케어 시장 규모 자체가 이미 26조 원에 달하고요. 26조요? 네, 연평균 8.3%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관계와 외로움 해소는 가장 핵심적인 수요 중 하나입니다. 신홀의 경우 이미 시드 투자에 이어서 추가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고 2028년에는 연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죠. 연매출 1,000억 원이라니 정말 본격적인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시장이 이 현상을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홀이 고령자용 얼굴 인식 및 매칭 알고리즘으로 사건의 특허를 획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을 넘어서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술력과 자본이 만나서 시장을 키우고 있는 거군요. 사실 이런 데이터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던 건 자료에 소개된 실제 사용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아, 그렇죠. 50, 60대 단체 미팅 현장에서 다들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든지 한 60대 남성분이 남긴 후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퇴직 후 외로웠는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는 그 한마디요. 이 한마디가 이 서비스의 가치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종종 있는 사실인데 설렘이나 로맨틱한 감정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네.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의 회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설렘이라는 감정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활력소 중 하나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관계의 확장이요. 정확합니다. 과거 노년의 관계 맺기는 가족이나 평생 알고 지낸 동네 친구, 종교 모임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인맥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술의 도움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거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시니어 데이팅 앱은 일시적인 유행일까?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일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명백하게 후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치로 증명된 폭발적인 시장 성장, 사용자의 몸과 마음을 섬세하게 고려한 기술, 그리고 신뢰를 쌓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까지 이 현장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단순히 짝을 찾아주는 것을 넘어서요.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시니어 세대에게 새로운 활력과 사회적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논의가 이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께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술이 나이의 경계를 허물고 원한다면 평생에 걸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연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연결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